식구들, 희애입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번 주 경제 오이도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어제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 기아가 차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원래 한국 프로야구가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쳤는데 과연 각 구단의 실적도 대박이었을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이를 한 겁니다. 흥행 대박이라는 말은 오버가 아니에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중 1,00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이만큼 흥행 대박이 났는데 실적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적자가 대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는 10개 구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적자를 기록한 곳만 해도 벌써 4군데입니다. 기아, LG, KT, 한화, 그리고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삼성,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각각 3억대, 5억대라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키움 히어로즈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이 기사에 따르면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9개 구단은 모두 결손금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손금은 자본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게 재무제표 자체에서 봤을 때는 돈을 갉아먹는 사업이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문이죠. 아니 그러면 기업들이 손해보는 짓을 왜 하는 걸까? 다 이거 있겠죠. 기사에서는 마지막 문단에 그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돈을 까먹으면서도 대기업들이 프로 야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2019년에 기아 타이거즈의 광고 효과를 5,294억 원으로 분석을 했다고 해요. 야구장 한번 가보시면은 각 구단의 팬들이 기업 이름을 노래에 넣어가지고 응원가를 굉장히 열심히 부르는 걸 우리 쉽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성공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노래에 기업 이름 들어가는 그런 노래를 막 힘차게 부르고 그러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이 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게 마케팅 효과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거 한국의 프로야구만 그런 걸까? 이 기사에서는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왼쪽이 한국 프로야구, 오른쪽이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입니다. 둘 다 관중 입장료와 중계권료로 먹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규모나 중계권료나 입장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시장 규모. 우리나라의 한국 프로야구는 내수 시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소비를 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소득이 거의 발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시장에서 계속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메이저리그 경기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계권료도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한국 프로야구는 990억 원 정도, 메이저리그는 1조 원 정도. 입장료 평균 가격도 거의 8, 9배?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프로야구 보기 위해서 입장할 때 15,000원 정도를 내는데 메이저리그는 10만 원 이상을 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구장 역시 우리나라는 홈구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거의 다 임대라고 해요. 지자체에 임차료를 납부해야 되고 메이저리그는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부가적인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러다가 기업들이 야구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들 수 있죠. 기사에서는 입장료 수입을 늘리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정서상 입장료를 쉽게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인기 사이에 딜레마를 극복하기 힘든 한국 프로야구의 현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두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승한 팀이 얼마의 상금을 받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를 석권해서 포스트 시즌 배당 규모 받는 것만 해도 5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 시리즈를 치르면 행사 자체에 들어간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스트 시즌을 치른 5개 팀에 나눠 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승팀인 기아가 가져가는 돈은 52억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은 모기업에서 받는 보너스도 있어요. 우승 보너스까지 생각하면 대략 78억 원 정도를 챙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재미있는 기사 살펴봤으니까 재미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사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세에 대한 얘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제목으로는 수출마저 꺾였다 0.1% 성장 쇼크인데요. 올해 3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0.1% 성장하는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거의 성장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면 지난 2분기에는 성장도 아예 못했습니다.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가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1%대도 되지 않는 0.1% 성장 거의 못한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도 나왔다가 실질 GDP라는 말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실질 GDP, 우리나라의 GDP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GDP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상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상점이 물건을 만들어서 얼마나 팔았는가,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등락이 얼마 정도인가, 그게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동의어 처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기사에서 내수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때에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내수는 내부의 시장, 우리나라 내의 시장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 얼마나 매출을 올렸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수출 통해서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사실 살리는 게 우리나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로 이어서 봐야 될 기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수출 사상 최고라더니 GDP 통계에서는 감소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 한국은행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0.1%였고 수출이 감소해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 역시 수출입니다 라고 자화자찬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상반되는 결과잖아요. 한국은행은 수출 때문에 경제성장이 더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역시 우리 수출이야 라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바로 통계 작성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는요 수출을 전년 동월비로 비교를 합니다. 24년도 3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23년도 3분기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서 계절 조정치를 추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24년도 3분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24년도 2분기를 분석하고 여기에다가 계절 조정치를 추가한다라는 얘기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령 추석을 생각을 해볼까요? 추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소비를 많이 할 거잖아요. 이런 특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4년도 3분기는 24년도 2분기보다 소비가 늘어났네, 우리 경제가 살아났나 봐 라고 하면 이거 부정확한 데이터잖아요. 특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수들을 다 빼는 게 계절 조정치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은행의 통계 방식에 따르면 수출은 우리 3분기에 0.4%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0.1%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대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국가의 기사도 동시에 많이 실렸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연 7% 이상 지금 성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2027년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대 경제 대국에 오르고 이후에 중국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게 바로 인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 바로
인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 낳지 않는다라고 심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복지라든지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이런 것들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인도에서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고 있고 인구 절반 이상이 MZ이기 때문에 내수를 주도할 수 있는 거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은 상향세를 띠고 있는 거다라고 이 기사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가 혼자서 눈으로 쭉쭉 볼 때에는 정말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랑 같이 하나씩 분석하면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모르는 용어가 있다 그러면 꼭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서라도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경제 오늘의 이슈 경제 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